일단 너무 이제 장문탁 교수님은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학계에서는 정말 프론털 엣지에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소개 안 해주셨지만 하이퍼넷인가요, 선생님? 하이퍼넷? 예. 그 하이퍼넷 그 뽀로로 그게 하이퍼넷인가요? 예. 그래서 뽀로로 영상을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 스토리를 다 학습한 다음에 다 본 다음에 그냥 그 기계가 뽀로로를 수십 편, 수백 편을 본 다음에 거기서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영상을 보고 또 스토리를 만들어내거나 이런 정말 상상력 지계를 만드시는 일을 하고 계시고 그게 이제 오늘 주제하고도 맞닿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이 많이 되죠. 도대체 기계가 지금은 인간보다 못한 부분이 많지만 물론 잘한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기계가 인간의 모든 부분을 능가할 수 있는 시점이 과연 올까? 온다면 언제 올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이게 특이점과 관련된 싱귤러리티라고 그러죠. 그 레이 커츠와일이 유행시킨 용어인데요. 그 특이점이 과연 올 것인가? 아니면 온다면 언제쯤 올 것인가? 이 논쟁이 있는데 저는 사실 선생님께 여쭤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토론자니까 논쟁을 이제 불러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론자로서 정말 AI를 진짜 연구하고 계시고 뭐 상용화도 하고 계시고 뭐 이런 입장에서 정말 그 특이점 얘기가 허풍인지 아니면 진짜로 올 것인지 온다면 언제쯤인지를 한번 일단 좀 저희들한테 무지한 저희들한테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 담론이 왜 이렇게 최근에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가?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까 그 한때 야단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표현이 아주 정확한 표현이신데 저도 예전에 대학원 시절 때 막 AI에 대해서 그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제 이제 그 기술이 별로 진전이 없다. 여기서 끝난 것 같다. 많은 분들이 되게 비관적이셨거든요.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뭔가 되는 것 같다. 뭐 뭔가 돌파구가 마련된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강연에서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분명하게 도대체 기술적인 돌파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아까 컴퓨팅 파워하고 그 빅데이터를 말씀하셨어요. 그게 좀 다르다. 예전하고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기술적 돌파구가 정말 있어서 지금 인공지능에 대한 이런 담론이 정말 적절한 것인지를 한번 제가 여쭙고 싶고요. 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생각해 봤던 거는 아까 2006년인가 5년에 처음에 그랜드 챌린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정확히 말하면 자율주행 자동차인데요.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처음에는 뭐 다 실패했죠. 좀 가다가 서고 그랬는데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 구글은 보여주질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 KBS 명견말리 일자리가 사라진다라는 프로를 하기 위해서 구글에 편지를 보냈거든요. 좀 한번 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진 영상 촬영을 할 수가 없다고 그건 비밀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에 카이스트에 있는 심윤철 교수님 그걸 타긴 타봤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주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고속도로 그 운행을 허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허가할 거를 고려하고 있고요. 딱 한 군데만 지금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래에 벌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이고 그 얘기는 지난 10년간 어떻게 보면은 안 될 거라고 처음에 다 그냥 꼬라박았기 때문에 안 될 거다. 이거 정말 그러니까 챌린지죠. 근데 이게 지금 챌린지가 아니라 지금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주제로 떠올랐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발전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조금 음모론으로 가보면 지금 구글이 인공지능 관련된 회사를 비밀리에 뭐 아는 사람은 안 왔겠지만 정말 탑에 있는 회사들을 많이 샀거든요.
뭐 그 중에 하나가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빅덕 같은 그런 거 만드는 그런 거였는데 혹시 그런 것들의 뭐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뭐 이런 담론들이 막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아직 좀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어떤 음모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혹은 비즈니스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논의들이 막 보물처럼 의도적으로 쏟아져 내보내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자의 입장에서 정말 이런 최근에 이런 보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들이 실체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뭐 SF도 보여주셨는데 SF의 인기가 이런 것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의식을 AI가 되게 중요하구나라고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지금 상황인지 아니면 정말 실체가 있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일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옥스퍼드 대학교의 오스본 교수라는 분이 미래에 사라질 직업이라고 하는 그런 리서치를 하셨고 거기에 보면 이제 뭐 예를 들어 회계사는 97% 확률로 거의 사라질 것이다. 앞으로 몇십 년 안에 거의 사라질 것이다. 뭐 배우는 뭐 40% 이런 숫자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러냐? 일자리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기계랑 전쟁을 펼치고 있느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계라고 하는 것은 꼭 로봇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화를 뜻하는 거겠죠. 여기서도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더 생길 것이다. 예전에 주판 막 배울 때 컴퓨터가 나오고 나서 다 주판 회사 학원들 다 망하고 그 가르치던 사람들 다 어디 갔냐 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컴퓨터로 갈아타기도 하고 일자리가 또 다른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았느냐. 지금 이런 혼란과 이런 논란도 결국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논란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신지 제가 궁금한데 저는 조금 그렇게 간단치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특히 일자리가 사라진다라는 프로를 하면서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구나. 왜냐하면 일자리가 생기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일자리가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ICT에 관련된 일자리예요. 그 일자리는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 그렇게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데 처음에 20명으로 시작했고 별로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부를 갖고 있죠. 그런 식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사실 이쪽 방향으로 가는 그 기계와의 인간과 기계가 펼치는 일자리 전쟁의 그 미래는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암울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예전에 산업혁명 때 러다이트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컴퓨터 막 나올 때 한 번에 논란이 있었고 지금 이제 또 한 번 심각한 논란인데 그거를 일자리 전쟁 1.0, 2.0이라고 한다면 지금 일자리 전쟁 3.0인데 3.0은 거의 변곡점 수준이지 않을까. 이건 굉장히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경제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다시 말해서 소수의 그 주주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ICT 기업을 발전시키고 창업해서 그 사람들이 부를 전부 다 가져가고 그 소수의 주주들이 그것이 이렇게 낙수 효과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이런 산업이 발전하더라도 일자리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현재 기계가 잘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브린 열프슨이라는 사람이 인간과 기계의 공존이라는 책에서 무슨 표현을 쓰냐면 지금 현재 기계가 못하는 거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창의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이고 세 번째는 빅픽처를 못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는 그렇다. 근데 앞으로도 그렇게 기계에 대해서 그건 못한다. 그것은 인간만이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거기서 두 가지 입장이 갈리는 거죠. 영원히 그거 못한다라고 하는 입장과 아니다 그건 시간 문제다라고 하는 입장이겠죠.
저는 후자 쪽에입니다. 시간 문제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관점에서 그렇다면 이제 정말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정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일은 기계가 하게 하고 그 재화를 그 거기서 나오는 생산물들을 우리가 소비하는 식으로 우리는 일 안 하고 더 재밌는 거 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우리는 그럼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소비를 할 수가 없죠. 아주 복잡한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벌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본소득을 주고, 왜냐하면 생산력은 기계 때문에 엄청 발전했으니까 거기서 나온 것을 가지고 기본소득을 다 주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하자, 뭐 이러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산업 전반, 경제나 이런 모든 면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해야 되죠. 마지막으로 제가 요게 빅덕이라는 빅덕이라는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구글에 팔린 빅덕이라는 그 동물 로봇이에요. 동물 로봇인데 여기 나오네요. 네, 절묘하게 안 보이네요. 네. 저 지금 뭘 한 거냐면요. 저 빅덕이라는 로봇이 이제 4다리를 갖고 있는 로봇인데, 저걸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가 얼마나 이런 로봇을 잘 만든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 연구원들이 발로 차요. 그러면 이제 얘가 비틀거리다가 다시 균형을 잡고 가거든요. 그 뭐죠? 얼음판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거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군요. 역시.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플렉서빌리티입니다. 네. 네. 만약에 여러분이 저걸 보고 이야 정말 로봇 잘 만들었다, 어떻게 저렇게 균형을 잡지? 라고 먼저 생각이 드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사회성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네. 대부분의 저 영상을 본 그 커멘트는 뭐였냐면, 제가 이제 그게 커멘트인데요. 이중식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결을 해주셔서. 이런 겁니다. 제발 좀 차지 마라. 좀 마음이 아프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있는 이렇게 커멘트가 되게 기가 막힌데, 이 영상을 본 98%는 네거티브한 그 안 좋은 느낌을 갖고 있는데, 도대체 이걸 만든 이 영상을 만든 사람들이 뭐냐, 이 PR 직원은 해고돼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지금은 장난감 정도 수준의 로봇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페퍼를 한번 보시면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제가 페퍼를 직접 만나봤는데, 만약에 저건 분명히 여러분들 딱 보면 기계라는 거 알아요. 뭐 머리도 없어요 심지어. 근데 저거에 뭔가 발로 찼을 때 대부분 왜 저럴 필요가 있나? 기분 나쁘다. 저거는 좀 그 고통을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과 이런 감정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게 틀렸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그 마인드에서는 그런 생각과 그런 감정이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저렇게 우리가 저런 돼지들을 뭐 구제역이 걸렸다고 저렇게 살처분할 때 우리가 돼지는 아니지만 심지어 돼지를 먹지만 돼지의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고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의 공감 능력, 이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인간만이 갖고 있는 놀라운 공감 능력을 생각하고 자기 종을 넘어서 심지어 기계까지 공감력을 뻗치는 거죠. 만약에 기계가 우리랑 비슷하게 생겼거나 비슷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저런 식으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기계라는 이유로 스위치를 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저는 존재론의 대혼란이 곧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가 됐을 때 도대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또 다른 존재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우리가 자동적으로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이제 철학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심리학적인 질문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일자리 문제는 직접적으로 우리의 그 먹거리와 관련돼 있지만, 서바이벌 관련돼 있지만, 결국 철학적이고 존재론적인 문제, 이 문제가 가장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서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